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할과 분배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분할과 분배의 개념, 그리고 분할 방법의 수, 그리고 분배하는 방법의 수, 이걸 볼 거고요. 이 두 가지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린 대진표 작성하기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이때 5, 6, 7, 8 여기서 다루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개념은 원래 고2 즉 확률과 통계 쪽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개념도 기억을 하시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 문제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이 공식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도 찰지게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듣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분할과 분배 뭔지 공부해 봅시다. 그럼 분할은 뭐라고 할 거냐면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할 건데요. 선생님, 이런 거를 우리는 포장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즉 포장하는 방법을 분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된 묶음을 나누어주는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분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포장을 했으니까 나누어 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선물을 줄 건데 포장을 하고서 나누어 줄까요? 아니면 나누어 주고 나서 포장을 하나요? 당연히 거꾸로 하는, 이렇게 하는 거꾸로 하는 멍청한 사람은 없겠죠. 즉 포장하고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분할과 분배 문제는 무조건 분할 먼저 해줄 거고 그 다음 분배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과 분배의 수에서 개념을 덧보니까 우리가 지금 분할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분할의 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일단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B개, Q개, R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는 분할의 방법의 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이때 PQR이 모두 다른 수이라면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요. 그럼 뭐야? 결국은 이야기가 이거거든.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묶음이 세 묶음 있고, 그럼 여기에 지금 P개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 Q개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 R개를 집어넣을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어떤 애를 집어넣을 건지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나는 결국 뭐 하겠다? N개 중에서 P개를 뽑겠다.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P 이렇게 쓰여진다. 그래서 N 컨비네이션 P. 그럼 뭐야? P개를 줬으니까 나머지 N-P개가 남은 거고 그 중에서 다시 Q개를 뽑겠다. 그러니까 Q개를 뽑겠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R개 중에서 R개를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선생님 이거면 이거지 왜 또 나은 게 나와요? 라고 하면 PQR 중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의 수가 같으면 이래요. 그럼 이때 선생님 여기 상태에서 두 개의 수가 같다면 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P랑 Q랑 숫자가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만약에 5개를 나누는데 내가 지금 2개, 1개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고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고 1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얘 2개를 뽑은 거에서 개념을 생각했을 때 A, B 2개를 뽑고 C, D 뽑고 E를 뽑은 거와 이때 C, D 2개를 먼저 뽑고 A, B를 뽑고 E를 뽑은 거는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로 쳐야 된다고. 왜? 주머니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야? 얘네가 같은 경우라는 건 이 둘이 줄 바꾸는 경우가 같아요 라는 거니까 최종 여기다 꼭 해줘야 되는 게 저 둘이 줄 바꾸는 거 하나로 보기 위해서 2팩분의 1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즉 선생님 여기 2팩분의 1 왜 생겨요? 라고 하면 이 P와 Q가 같았다면 얘네 둘이 줄 바꾸는 게 하나로 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이 개념을 알았으면 세 번째도 똑같아요. PQR의 세 수가 모두 같으면 그럼 이번엔 뭐야? 얘네 셋이 줄 바꾸는 게 하나로 칠 거니까 3팩분의 1이요까지 마무리를 지어줄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 지금 포장을 다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분배를 해주잖아. 그래서 n개의 묶음으로 분할을 한 걸 n명에게 분배를 하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하면 n묶음으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분할을 했죠. 그 경우의 수에 곱하기 나머지는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곱하기 n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분할과 분배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개념을 갖고 어떤 문제는 분할이었고 어떤 문제는 분할과 분배가 둘 다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로 넘어갈게요.
예제 1번 문제입니다. 7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때 얘를 2명, 2명, 3명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근데 7명이 학생이라는 건 얘도 지금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학생이라는 말로 좀 바꿔준 거예요. 아, 학생들은 다 다르잖아. 그럼 그때 2명, 2명, 3명으로 그냥 나누재. 그럼 뭐야? 난 7명 중에서 저 2명이 먼저 뽑힐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인원수 5명 중에 또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으시면 되겠죠? 3컴비네이션 3. 근데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쌤 이때 2명이 똑같다라는 자체에서 보면 얘네 둘이 줄 바꾸는 게 하나로 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뭐 해줬다? 여기에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이어 이것까지 계산을 꼭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서로 다른 6개의 공을 이번엔 2개씩 묶어서 보관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 공을 묶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6개를 2개씩 묶어서 하면 2개, 즉 세묶음으로 2개씩 나눠서 하재요. 그럼 이때도 이제 마지막 얘 서로 다른 6개를 했으니까 그 6개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컴비네이션 2, 그럼 나머지 4개 중에서 다시 2개를 뽑는 4컴비네이션 2, 거기에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뽑는 2컴비네이션 2,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쌤 얘네 셋이 줄 바꾸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3팩토리얼 분의 1까지 더 곱해 주셔야겠네요 라는 게 마무리가 지어지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낙훈, 영표, 승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봉사활동 5가지 중에서 2사람은 2개의 봉사활동을, 1사람은 1개의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때 뭐야? 봉사활동이 지금 5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2사람은 2개, 그리고 1사람은 1개를 안 됐으니까 결국 어떤 세묶음으로 나눴을 때 이때 여기서 2개, 2개, 1개 이렇게 지금 나눠주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분할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행동이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봤더니 이때 여기 상태에서 낙훈, 영표, 승규라는 얘네가 지금 낙훈, 그리고 영표, 그리고 승균이라는 이렇게 지금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결국 다른 묶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묶음? 다른 묶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이 문제는 분배라는 개념까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게요. 5개를 2개, 1개로 나누는 건 5C2 거기에 곱하기 3C2 거기에 곱하기 1C1 이렇게 쓰여졌는데 뭐야? 아까 얘처럼 2개가 똑같으니까 얘네들 줄 바꾸는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분배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냐면 2, 1 이렇게 돼 있는 애가 낙훈이와 영표와 그 다음에 승규 얘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럼 결국 얘는 1대1 함수의 개수랑 똑같다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뭐 해줘야 되냐? 여기다 곱하기 분배까지 들어갈 건데 3명의 줄수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까지 쓰여지면 이 문제의 답이 완성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7명의 프로게이머가 참가한 대표 선발전에 대진표가 다음 그림과 같았을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는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라고 했더니 위에 걸 보니까 대진표를 작성하는 문제는 그림을 보고 몇 개의 조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같은 조는 몇 개인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의 수의 방법에 따라 따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진표를 거꾸로 들어가실 거라는 해석이에요. 거꾸로. 즉 결승전에서 붙는 애들을 보니까 이때 여기에서 올라온 애들과 그리고 여기 지금 3명짜리에서 올라온 애들 이거 갖고 첫 번째 나눠졌다고. 그럼 뭐야? 결국 4명의 조와 3명의 조로 먼저 나눴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 7명을 4명 뽑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3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행동이 이때 여기서 지금 4명 조에서 보니까 다시 얘를 2명으로 조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지금 4명을 다시 2명 그리고 다시 2명 나눌 건데 이때 이 2명 조와 이 2명 조가
다시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붙어서 AB가 1차전, CD도 1차전 붙어서 올라온 거랑 CD, AB 이렇게 해서 똑같이 1차전, 1차전 붙어온 건 얘랑 얘랑은 같은 개념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겠죠. 즉 쟤네들이 줄 바꾸는 개념으로 2팩토리얼 분의 1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까지 하나가 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석을 해줄게. 무슨 행동이 있느냐. 이 3명짜리에서 보니까 이때 이 3명짜리에서도 결국 2명짜리와 1명짜리의 조로 나눠졌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3명을 2명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을 1명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해서 최종식 이렇게 되는 계산을 해주시면 이 문제의 답변이 돼요. 즉 대진표는 어떻게 해석한다? 대진표는 이렇게 썼지만 결국 대진표 문제는 거꾸로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거꾸로 해석하자. 거꾸로 풀이가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언제 쓰냐면 확률과 통계 쪽에서 공식처럼 우리가 공식을 갖다 쓰는 문제가 돼요. 갖다 쓰는 개념이. 그런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정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는 알고 있으면 니네가 좀 더 편해질 거기 때문에 얘 정도까지는 우리는 하나 더 암기하고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이때 문제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조건이 N개 중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그리고 S개가 있었을 때 이들 N개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 개념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A, B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자가 A, A, B가 있었을 때 얘 갖고 우리가 일렬로 쓰는 방법은 A, A, B도 있지만 A, B, A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 A, A 이렇게 쓰는 경우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라고 원래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때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만 다르게 하면 이 A라는 애들이 다른 걸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A1, A2로 다른 걸로 생각한다면 이때 A1, A2, B 쓴 거와 A2, A1, B를 쓴 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A1, B, A2 쓴 거와 A2, B, A1 쓴 것도 다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B, A1, A2 쓴 거와 그 다음에 B, A2, A1 쓴 게 이게 원래 지금 다 다른 걸로 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위에서 A1, A2 여기서 지금 A1, A2, A2, A1 얘네가 같아졌죠. A1, A2, A2, A1 이것도 같아진 거고 A1, A2, A2, A1 얘도 같아졌다고. 즉 얘네를 한 묶음으로 다시 봤다라는 거예요. 얘네를 한 묶음으로 봤다. 그럼 결국 얘가 왜 한 묶음이야 라고 했더니 어떤 게 한 묶음이야? A끼리 줄 바꾸는 게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했느냐. 원래 서로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고서 얘를 일렬로 세우는 3팩토리얼인데 그때 이 상태에서 A 얘랑은 줄을 바꾸는 게 어차피 같은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줄 바꾸는 걸로 나누겠다. 2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이걸 최종 문자로 바꾸다 보니까 P개, Q개, R개, S개로 이렇게 같은 게 있대. 그럼 최종 총 N개를 원래 줄을 세울 건데 그때 P개끼리 같은 거 한 묶음, Q끼리 같은 것도 한 묶음, 그리고 R끼리 같은 것도 한 묶음, 점점점에서 S끼리 같은 것도 한 묶음으로 다 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할 거고 이런 공식을 우리가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예제를 보고서 들어가 봅시다. 예제 5번입니다. 1, 1, 2, 1, 3, 3, 3 이렇게 지금 총 7개죠. 이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7개를 원래 일렬로 나열하니까 7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아까 뭐 한다고? 11 얘네끼리 줄 수는 건 한 묶음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얘 나눠주자. 그리고 333 얘네끼리도 줄 수는 걸 한 묶음으로 볼 거야. 얘도 나눠주자. 그래서 4팩토리얼로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실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공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제 6번을 읽기 전에 개념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무슨 소리냐? 서로 다른 N개 중에 특정한 R개의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을 때 이때 이들 N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수는 R팩분의 N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거 그냥 공식만 봐도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 예제 6번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5개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A, B, C, D, E 이렇게 해서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이때 C가 D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C가 D보다 앞에 와야 된대요. 그러면 C, D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학생들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공식을 만약에 못 외우면 C, D가 있는 경우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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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쌤 이번엔 C가 두 번째 있을 수 있겠어요? C, D 땅땅 그 다음에 C, 땅, D, 땅 이렇게 그리고 땅, C, 땅, 땅, D 이런 식으로 지금 써질 수도 있다고. 뭐야 너무 많잖아. 그럼 이렇게 다 쓰기가 힘드니까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고 한다면 얘를 일렬로 만약에 나열을 했었을 때 이때 얘랑 지금 CD가 바뀌어지는 만약에 얘를 일렬로 나열했었을 때 A, B, C, D, E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고 이때 A, B, D, C, E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 이것만 좀 따져볼게요. 얘는 이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죠. 얘는 맞는 말인데 이때 C랑 D랑 나면 딱 위치를 바꿨는데 이거는 이 문제에 결국 맞지가 않아 라는 거야. 그럼 뭐야 이번에도 결국 얘가 이번에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 얘한테 흡수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얘가 얘한테 지금 뭐 했다 흡수가 됐다라고 해석. 그러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때 이 5개를 원래 일렬로 먼저 나열을 했는데 이때 얘랑은 여기만 위치가 바뀌어진 거니까 얘네들 줄 바꾸는 걸 하나로 치겠다고 또. 그래서 뭐 해주겠나요? 2팩으로 나눠주겠다. 이게 이 문제의 답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좀 어려운데 한 번 더 보시고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근데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최단거리 지금 이거 고1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럼 최단거리 어떻게 풀라고 배웠을까요? 하면 솔직히 1, 1, 1, 1, 1, 1, 1 이런 걸 쓰면서 우리는 다 더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방금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할 건데 선생님 여기 상태에서 예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뚱뚱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얘에서 A가 A고 얘가 B였대요. 그럼 얘에서 얘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오락실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는 키보드 게임이 있는데 이때 나는 여기에서부터 B까지만 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키보드는 뒤로 가면 안 될 거고 그리고 아래로 가도 안 돼. 최단거리니까. 그럼 나는 지금 위에 거랑 그 다음에 오른쪽 키만 누를 건데 이때 여기서 보다 보니까 얘에서 가려면 오른쪽을 3번 누르고 위를 2번 눌러도 갈 거고요. 그런데 또 오른쪽 위 한번 오른쪽 위 한번 오른쪽 이렇게 눌러도 되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위에로 가는 거는 2번을 눌러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3번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얘네끼리 뭐 하겠다? 줄을 서겠다라는 소리라는 말이야. 줄 서겠다. 그럼 얘네끼리 줄 서는 건데 결국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 지금 2개 있고 3개 있으니까 그럼 이때 얘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총 5번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5개를 줄 세울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 3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 이게 얘의 풀이라고. 그럼 최종 이 그림에 있는 풀이로 들어갈게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거래요. 근데 A에서 P를 거친다라는 건 A, P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 박스만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박스를 보니까 얘는 오른쪽 키를 4번 누르면 되고 위쪽 키를 2번만 누르면 되겠네. 그럼 얘를 줄 서는 방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때 얘는 지금 6개를 줄 쓸 건데 그때 4개가 똑같고 그리고 2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쓰여지는 게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방법. 한 번 더 P에서 B까지 갈 거래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이번엔 뭐야? 오른쪽으로 2번 누르고 위쪽으로 2번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때 얘에서는 결국 4개를 줄 세울 건데 거기서 2개 오른쪽 2개 그리고 위에 쪽 2개 얘네가 같은 거니까 또 나눠주자. 그래서 마지막 얘네를 곱해주자. 이게 최종적인 이 질문의 답변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은 분할과 분배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고1 개념 고1 수학하의 개념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분할과 분배는요. 분할 분명히 다시 뭐라고 포장을 한다고요. 근데 당연히 포장을 했으면 어떤 문제는 결국 분배 나누어 주는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포장만 하는 문제였는지 아니면 포장을 한 후 나눔을 하는 문제인지 이 개념을 쭉 잡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천천히 잡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만약에 자기가 확률과 통계 쪽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실 거라면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는 고1에서도 무조건 갖다 쓸 거라고. 그래서 얘는 왜 나누는지, 이 나누는 게 뭐였는지 포인트만 잡아주라고. 이 나누는 거는 걔네끼리 줄 서는 게 똑같으니까 나눠줬다. 줄 서는 게 같으니까 나눠줬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오늘도 수업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